130회 데일리 모멘토. 오늘은 퀴즈 1284회차 퀴즈입니다. 당군일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이 27일 11월 27일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힐리우드 때와 유사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 입주 시기와 유사할지, 다들 경험 및 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사장님이 이렇게 퀴즈를 내주셨어요. 오늘 퀴즈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파크포레온, 입주를 하고 있고, 위치는 뭐 모두 다 알다시피 9호선 둔촌 오륜역이랑, 그 다음에 5호선 둔촌역, 또 뭐 여기도 뭐 중앙보훈역까지도 이용을 한다라면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작년 올해 계속 끊이질 않았죠. 그리고 뭐 작년 올해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공사 중단이라든지 6개월간의 공사 중단,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는 이슈들이 펼쳐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둔촌주공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둔촌주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뭐 작게는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 매매의 가격 변동, 또 큰 틀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 매매와 전세의 가격 변화,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최근에 또 이슈는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죠. 엊그저께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기사들이 국민은행 다음 달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이달말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조치 종료, 은행권 1만 2천 가구 준촌주공 입주 앞두고 규제 완화 고심, 전세 대출 집주인 실수요 아니지만은 임차인은 실수요라고 하면서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지난달 10월 8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기사죠. 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3천억 한도 내에서 둔촌주공 잔금 대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3천억 규모의 잔금 대출을 실시를 하는데, 이 대출 관련해서도 조금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앞서 2단지 중도금 대출을 취급했던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역시 조만간 금리 등을 확정한 뒤 잔금 대출도 실행할 걸로 알려졌다. 금리는 4.8%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끝까지 몰고 가는 게 둔촌주공입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라는 오늘 퀴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경험치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음, 지금 뭐 무지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하남 미사 쪽에도 전월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남동 쪽은 들썩들썩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또 어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관련된 기사들도 계속 올라오면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도 무시 못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도 경제 상황과 아파트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봐보면은 이제 이 퀴즈 관련해 가지고 또 기사를 또 이제 마카롱님이 올렸어요. 기사를 올려서 기사 내용을 봐보면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8조 원 경쟁이 시작됐다. 경쟁이 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금 대출 놓고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보면은 KB에서도 하고 나머지 은행에서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12,000 세대다 보니까 잔금 대출이 또 이게 또 비즈니스 모델을 역할을 할 테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헬리오시티하고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집 많은 사람들이 둔주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이렇게 들고 있다면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미 연준 금리는 계속 낮춘다고 하는데 기사 보니까 최저 4.8%네요. 좀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신대보다 높은 이율.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연끌대출에서 들어가면 나라에서 가계부채를 높여서 또 엄한 기사 나올 것 같네요. 경기가 어려워지네, 만에 어쩌고 저쩌고. 일부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도 해준다고 하는데 전세대출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냥 실입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전세 안 하고 실입주 하겠다는 비율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 거를 반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세 매물이 12,000 세대인 것 치고는 그렇게 또 많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개포 때보다도 전세 매물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에요. 뭐 개포 1단지하고 여기하고는 세대 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전세 매물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지금 상황입니다. 입주가 기간이 있지 않나요? 풀어주면 입주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 똥줄 타는 사람들도 팔겠죠. 네, 똥줄 타는 사람들은 분명히 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가는 10억 5천부터 51억 이렇게 돼 있고 전세는 3.7억에서부터 30억, 월세는 10만 원에부터 5.6 이거는 600만 원, 5,6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는 624, 전세는 2,967. 현재 오늘까지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상당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눈치 싸움도 상당할 걸로 지금 보이고 지금 여기에 당첨된 사람들의 주변의 얘기들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경기 영향을 또 미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 환율도 이제 어제를 넘어서서 급등하면서 1,400원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제갈님이 이제 오늘 퀴즈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헬리오시티와는 분위기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둔촌주공은 헬리오시티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헬리오 때는 주변에 입주가 많이 있었고 물론 둔촌주공도 세대수가 어마무시하지만 나만 세빙, 모든 게 다 세빙. 그리고 어렴풋한 생각이지만 헬리오 입주장 끝나고 얼마 있다가 강동구 재건축 입주장이 있었는데 나름 선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시장 환경이 그때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전세가 추이나 둔촌중공 매물 호가를 보고 있노라면 눈치 싸움을 살짝 있겠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변 구축들에게 영향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카롱님이 오히려 주시기도 했지만 12,000 세대 둔촌주공이 적정 가격으로 전월세 수요를 다 빨아들인다면 주변 구축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들이 한 번은 출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라고 이렇게 또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이 담화가 있는 상황이죠. 네, 담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중간에 얘기를 했고, 또 미르님은 트럼프 당선과 올파포 입주의 영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와중에 어, 지금 핸드폰이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둔촌주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의 이제 설왕설래들도 이제 많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출 규제도 한다는데 눈치 싸움이 진짜 치열한 거는 같습니다. 이 치열한 이 눈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많은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어, 이제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할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부터 시작해서 보호주의, 무역까지 해서 다양한 것들이 그러면 수출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수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국내 이제 내수 그리고 내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주택 부분이죠. 주택 부분. 주택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들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상황이 오늘 환율 변동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율을 보면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환율이 지금 보면은 상당하게 가격이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아침에 1,400원까지 찍어서 지금은 살짝 내려서 1,396원.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보기는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들이 심플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뭐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변동 장세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는 게 좋을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제 푸실 분들은 푸시면서 어제도 내용이 좋았습니다. 어제 내용 포트폴리오 지금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등 이게 어제와 오늘이 내용이 많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둔촌주공 어떻게 방향이 갈래? 그리고 나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 투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 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